요거는 이제 블랙록이 운영하는 펀드에 관한 그 포트폴리오를 나타내는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지만 약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더리움에 관한 부정적인 시장의 인식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록이 운영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기가 어렵고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그러면 이제 어떤 코인들이 들어있느냐 요것들도 기관의 시선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어서 참고를 많이들 하시는데 3월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발란체랑 앱토스 그리고 폴리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비율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매집량들도 어느 정도 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전략들을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채굴 난이도 차트인데 채굴 난이도 차트는 사실 그 가격과의 상승률이 굉장히 이제 커플링 되어가는 그런 난이도 차트이거든요. 비트코인 이제 채굴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복잡한 연산을 풀고 비트코인을 얻는 거다 요렇게들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채굴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얘기를 하자면은 블록 하나에 거래 장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거래 장부를 마치고 다음 블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 다음 블록으로 연결해 주는 고유한 코드가 있습니다. 서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근데 그 서명이 바로 해시 값이에요. 근데 그 해시 값을 구해야 돼요. 하드를 막 굴려가지고. 근데 그 해시 값을 많이 이제 내가 구한다고 해서 딱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뽑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 컴퓨터를 많이 돌릴수록. 그래서 요 해시 값을 구하게 되면은 그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 하나를 주는 거고 새로운 블록이 형성이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초기에 설정을 했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개인 컴퓨터로도 채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어려워진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굴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산업으로 커져 나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알아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굴을 하려고 한다라는 걸 또 의미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그 반감기다라고 하는 변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더 이제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다. 이런 또 인식이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온체인 지표상 채굴 난이도랑 가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그 방향성이 굉장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채굴 난이도도 되게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만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지표들 보실 때 꼭 참고하는 지표라서 오늘 그 지표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RWA 코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RWA에 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쏠리는 분위기다라고 해요. 최근에 많은 운용사들이 토큰화 미국 국채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시장 규모가 50억 달러를 돌파를 한 상황인데 이 코인데스크는 RWA XYZ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미국 국채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RWA 코인이 다시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 이날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을 주도하는 상품은 이제 블랙록과 시큐리티타이즈 합작 상품인 이 상품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운용 규모가 17억 달러를 돌파했고 전체 시장의 34%에 해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 국채를 토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전부 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초기 자본이 들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을 이제 지분 형식으로 좀 쪼개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듯이. 이게 이제 토큰화 상품이고 우리도 STO라는 법안으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미국 국채의 토큰화 시장이 엄청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전주 대비해서 무려 10%나 그 규모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RWA 코인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더 커질 거냐면은 미국 국제 시장의 토큰화 그 시장이 왜 커질 거냐면 피델리티가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블랙록과 피델리티 지금 또 암호화폐 현물 ETF 운용사 중에 가장 큰 기관들이기도 하죠. 그쪽이 이제 토큰화 자산 쪽으로도 다시 참전을 하면서
이제 RWA 코인에 관한 관심들도 조금 더 늘어가지 않을까. 물론 이전에도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시장의 흐름들도 살펴보시고요. 지난주에 피델리티가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인 피델리티 트레저리 디지털 리퀴디티를 출시하기 위해서 SEC에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부문의 부사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고객에게 이제 좀 다양하고 혁신적인 그런 투자 솔루션 제공할 수 있게 돼서 기대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RWA 코인이 한 섹터로서도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토큰화 시장이 이제 활성화된다면 RWA 코인들도 이제 다시금 주목받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들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관련해서 4월 급등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옵션 내재 변동성이 역사적으로 낮은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고, 이더리움 약세 지표가 가격 급등의 전조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7일물과 30물의 내재 변동성은 50과 45% 수준이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은 수준의 내재 변동성이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닉 포스터 디라이브 창업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이더리움이 지금 저점이다라는 거는 3,000달러대에도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00달러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선도 금리가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낮았고, 그리고 과거에도 선도 금리가 낮을 때 몇 주 안에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4월 급등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